각 사이즈부터 한번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일에서 new 잡아서 1080에 높이값 1500으로 하자라고 했었으니까 아트보드는 필요 없으니까 꺼야겠죠. 끄고 자 그러고 나서 생성 버튼 누릅니다. 생성 누를 거고요. 자 대놓고 일단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있는 배경 파트하고 코뿔소에 있는 파트를 나눌 거고요. 자 그러면은 쉽게 그룹 두 개를 만들어서 백그라운드 배경 파트 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코뿔소 파트 두 개를 나누면 되겠죠. 그리고 사실 한두 개 정도 더 나눠야 될 게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코뿔소 파트에서 이 별 부분만 따로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나중에 코뿔소 안으로 넣어주면 되긴 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백그라운드 배경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에 들어가는 자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파도가 있고요. 뒤에 달이 있고 구름이 있고 별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불러오면 되겠죠. 자, 자료에서 소스 자, 자료에서 배경에 들어가는 파도가 요거면 되겠죠. 자, 요 아이를 불러옵니다. 다이렉트로 넣어도 되고 따로 열어가지고 복사해서 집어넣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비율이나 내용들을 찾아서 틀을 잡아주기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또 들어갈 아이가 달이 있습니다. 달도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자, 요거 가지고 그냥 할게요. 자, 요 달도 가져올 건데, 자, 그대로 필요한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달만 필요하니까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자, 영역을 하나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켓 툴 이용해서 저는 영역을 하나 쓱 잡아주고 완벽하게 맞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조금 작게 하면은 안쪽으로 영역을 가져오겠죠? 복사해서 붙여줍니다. 자, 테두리 블랙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조정을 좀 했고요. 자, 이 정도 크기면 되겠죠? 자, 애매할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오히려 크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엔터 눌러서 확장 딱 지워버리면 이미지가 작아져 버리기 때문에 다시 늘리면 깨집니다. 자, 달 배치했고 그 다음에 들어갈 아이가 배경에 있는 별입니다. 배경에 있는 별은 쭉 찾아보시면 여기 산과 함께 들어있는 별이 있습니다. 뭐 물론 직접 만드셔도 관계없는 이미지긴 한데 어쨌든 얘를 똑같이 불러오시면 되겠죠. 자, 얘가 아니라 얘인가 봐요. 달도 잘못 가져왔으니까 일단 넣고. 자, 그러면 이 별에 들어있는 그림을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배치를 적당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자리에 들어가는 달 자리도 자, 배치했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대로 쓸 수는 없죠. 가려져 있으니까. 그러니, 자, 맞춰보겠습니다.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일부를 지워줍니다. 자, 아래쪽 부분이 요렇게 파도가 보일 수 있게끔 설정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가버리면 중간이 이렇게 하얗게 좀 떠버리는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러니,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얘를 그대로 위아래 움직여서 처리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별도의 빈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자리에다가 살짝 칠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가운데 들어간 자리만큼만. 자, 그래서 자,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뒤에 브러쉬죠.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짝 이런 식으로 밤이다 보니까 경계가 조금 더 어두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살짝 처리해 주시면 되고 겸사 자 주변에도 살짝 느낌이 좀 오게끔 그리고 파도가 너무 밝으면 밤의 느낌이 좀 안 들 테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둡게끔 처리할 수 있게끔 이 아이도 설정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죠. 일부러 어드저스트먼트 패널에 있는 아이를 이용해서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반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 배경의 내용을 다 보여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어둡게 한다라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 그런 분위기나 흐름도 파악할 수 있게끔 조금씩은 다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블렌드 모드 같은 거죠. 꼭 100%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느낌과 형태는 맞춰서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달도 조금 변경을 해봐야겠죠.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달 자체는 현재 이질감이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색감을 아예 그레이 톤으로 바꿨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미지의 모드에 있는 그레이는 전체를 회색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달만 이미지의 어드저스트먼트에 있는 휴 앤 세츄레이션을 이용했죠. 물론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원본을 훼손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어드저스트먼트에 있는 패널을 이용하신다면 휴 앤 세츄레이션 얘죠. 이렇게 뜨고요. 얘를 달에다가 클리핑 마스크는 키보드 Alt를 누르고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를 클릭하시면 이 달만 적용이 되는 아이였어요. 직접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한다면 오른쪽 패널에 있는 어드저스트먼트 패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채도만 쓱 낮춰서 보시면 그리고 밝기도 조금 전체적으로 밝게 설정할 수가 있더라. 이대로 쓰실 건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보정하실 거면 달 자체에서 이건 닷지와 번을 이용할 거니까 직접적으로 건드려야겠죠. 번 같은 걸 이용하신다면 어둡게 되어야 되는 부분들과 톤 조절해서 쓰시라고 얘기했어요. 하이라이트, 미드, 섀도우 해당 이미지의 톤을 선택을 해서 빨리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익숙이 되면 모르겠지만 천천히 조금씩 칠해줍니다. 그리고 밝게 빼려면 닷지를 이용해서 닷지 마찬가지 밝게 빼려고 하는 부위에 조금 더 문지르시면 훨씬 더 전체적인 인상이나 느낌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죠. 어느 부분을 밝게 빼고 어느 부분을 어둡게 뺄지를 고민을 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매우 입체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높은 입체감들을. 자, 일단은 느낌만 파도 위의 느낌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더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배경의 느낌은 이 정도 느낌 될 것 같고요. 자, 구름은 아직 안 넣었어요. 구름은 아직 안 넣었으니까 구름 언제 넣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약간 푸른빛이 더 강한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해당하는 아이를 기준으로 다시 약간 푸른색 계통으로 한 번 더 잡아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뭐냐면 휴의 세츄레이션을 맨 위에 올려놓고 색감을 조절했어요.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컬러라이즈를 체크하신다면 해당하는 밑에 마스크 하나 담가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거랑 같아요. 자, 처리를 하시면 색감이 조금 다른 느낌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끄면 되겠죠. 자, 하여 요런 느낌까지 정리가 되었다면 달을 아직 안 했어요. 다리에 구름을 아직 안 했어요. 하기 전에 달의 느낌만 조금 더 하나만 건드리면 되겠죠. 조금 더 밝게 달 자체를 들어가서 레이어 스타일 누구를 건드릴 거냐면 아우터 글로우 를 체크하시면 테두리에 저렇게 효과 뜨는데 쭉 이렇게 키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쭉 키우면 돼요. 자, 키우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광이 좀 어색해 보입니다. 왜냐면 달이 아직도 조금 밝아요. 제법 밝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빛을 조금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여기 얘를 가지고 좀 더 밝게 빼겠냈거든요. 요거 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냥 적당하게만 뺀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자, 여기에 컬러 오버레이 있죠. 컬러 오버레이가 단순하게 색깔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더 씌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자, 블렌더 모드를 보시면 투명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노멀, 다크, 뭐 라이튼, 스크린 이런 식으로 블렌더 모드를 추가로 더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느낌을 단순 화이트로 뺀 거랑 또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또 찾아서 적용한 거랑 안 한 거랑 비교를 해보셔야겠죠. 단순하게 노멀로 해서 투명도 살짝 낮추는 거랑 블렌드 모드 효과 주는 거랑 또 다릅니다. 그래야 이런 느낌들이 훨씬 더 나아지겠죠. 여기에 이너 글로우까지 넣어버린다면 이런 식으로 저는 센터가 아니라 엣지 바깥쪽에서부터 빛이 차곡차곡 들어오겠어요. 그럼 달 자체가 빛이 나면서 주변에 후광이 나오는 거고 자체적으로 빛이 조금 더 살아있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뒤에는 빛하고 달하고의 이질감이 훨씬 덜하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일단 백그라운드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이거 뺀 거는 뭐 나중에 넣으셔도 되고 그대로 하셔도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을 보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라인은 아직 요 코뿔소가 아니라 여기 들어갈 구름입니다. 자, 구름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다양한 곳에 있는 뭐 이걸 갖다 쓰신 분도 계시고 요 느낌 빼시는 분도 계시고 많아요. 많을 건데 자 이번에는 브러쉬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자 그래서 브러쉬를 구름 모양의 브러쉬를 만들어라. 처음부터 그냥 만들기 너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돌아다니는 구름 모양의 소스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요 그림 자 배경이 투명한 상태의 자 구름 모양입니다. 자, 소스 중에 들어있는 자료 중에서 자, 구름 모양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직접 브러쉬로 등록을 해서 써볼게요. 근데 쓰려고 보니까 이제 구름이 너무 가로로 길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T 눌러서 조금 이렇게 좀 줄여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좀 찌그러진다고 해서 문제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적당하게 찌그러뜨려서 사이즈도 약간 줄여도 상관없고요. 자, 해주시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셔도 전혀 관계없는데 이 형태는 브러쉬로 등록되는 형태는요 오로지 그레이 톤으로만 등록이 돼요. 회색 톤으로.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색깔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바꿨다 그래도 이 형태를 가진 그냥 회색으로 등록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름의 느낌을 좀 더 처리를 하실 거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밝기를 좀 더 조절을 해가지고 브라이트 컨트라스트나 커브 같은 경우 조정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잘 보이게끔 구름이 좀 더 브러쉬 효과로 써먹기 좋게끔 세팅해 놓고 쓰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일단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변경하지 않고 가로만 조금 찌그러뜨린 상태에서 바로 등록할게요. 자 브러쉬는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RGB로 저장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컬러 모드는 에디트 해보시면 자 메뉴 에디트 해보시면 쭉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중단해서 약간 아래 내려가시면 3개의 기능이 있습니다. 묶어놓은 게. 자 밑에서부터 설명할게요. 밑에 있는 Define Custom Shape은 패스로 만들어져 있는 선을 등록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 등록하는 거라는 거죠. 커스텀 쉐입으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이걸 만든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비활성화 되어 있을 거고 그 위에 있는 패턴은 말 그대로 패턴 무늬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도장 툴 안에도 여기 패턴 브러쉬도 있고 레이어 스타일에도 있는데 위에 보시면 자, 이곳에 들어갈 무늬들 이러한 무늬들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Define 패턴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요거는 가급적이면 레이어 아니라 화면 통째로 그냥 저장되기 때문에 사이즈까지 맞춰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자, 패턴 연습은 일러스트레이터로 패턴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포토샵을 하시기 조금 더 쉽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할 거는 브러쉬니까. 자, Define 브러쉬는 내가 선택하고 있는 레이어 그리고 켜져 있는 레이어만 등록이 됩니다. 눌러보시면 현재 이미지 기준으로 사이즈 1494 픽셀로 만든대요. 저는 굉장히 크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브러쉬 크기를 조절만 하면 되니까. 자 이름 안 써도 되는데 클라우드라고 써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란 뜻으로 자 OK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요 구름 모양의 브러쉬를 등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빈 레이어를 하나 꺼내서 자, 일부러 좀 하얗게 할게요. 빈 레이어를 꺼내서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색깔을 편하신 대로 하시고 편한 색깔대로 하나를 지정을 한 다음에 자 화면에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제일 끝에 보시면 방금 전에 등록한 이름이 그대로 있습니다. 클라우드 1이라고. 요거를 선택해서 클릭해 보시면 돼요. 툭
자, 투명도 너무 낮네요. 투명도까지 다시 끌어올려서 툭 나오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색감을 내가 아주 진하게 쓰지 않는 한 이 브러쉬 느낌이 좀 약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색감을 좀 더 강약을 좀 세게 주라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일단 블랙 컬러 싫어요 하면 이렇게 다른 색깔 해서 쭉 찍어보시면 되겠죠. 자, 브러쉬는 기본적으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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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하는 효과입니다. 이때 나는 이거를 슥 움직이면서 뭔가 처리를 하고 싶다 한다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F5번 눌러서 브러쉬 세팅이라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브러쉬를 슥 움직였을 때 겹칠 건지 이렇게 띄엄띄엄 그려질 것인지 스페이싱 또 그 밑에 있는 탭 메뉴 중에 자 위에 쉐입 다이내믹에서 이 아이들을 사이즈를 랜덤으로 돌리게 할 것인지 일정하게 할 것인지 또는 각도도 랜덤으로 돌리게 할 것인지 일정하게 할 것인지 때로는 스캐터링 위아래로 어떻게 분포되게 만들 것인지 개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몇 개씩 칠할 것인지 뭐 이런 개념들 자 이렇게 추가적인 옵션을 걸어놓고 화면에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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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할 때마다 사이즈가 랜덤으로 바뀌죠. 또 단순 드래그를 하셔도 네, 똑같은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는 모양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등록할 때 커브나 이런 걸 이용해서 색감을 좀 더 정리해놓고 썼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옵션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너무 겹치지만 않으면 그러니 뭐 해보시고 때로는 아예 다시 해서 등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 브라이트 앤 컨트라스트를 통해서도 느낌 빼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조금의 구름 모양 만드는 것을 연습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까처럼 했던 등록됐던 아이를 조금은 더 선명하게 구분해서 색깔을 조금 더 구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밝은 데와 좀 더 어두운 데를 구분해줘야겠죠. 컵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러분 알고 있는 닷지와 번을 이용해서 좀 더 꼼꼼하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이기도 해요. 원하는 느낌을 더 살려내니까요. 어두운 쪽과 밝은 쪽 모두 컨트롤을 해서 전체적으로 살짝 약간 과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구름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칠해 주시면 되고요. 쪽 끝에가 이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낫겠죠? 자, 등록한 구름이 있기 때문에 또 구름 브러쉬를 가지고 수정해도 됩니다.
자, 구름의 느낌을 거의 다 빼셨다면 이제 다시 등록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레이어들은 눈을 다 꺼주세요. 꼭 끄고 에디트에 Define Brush Define Brush를 이용해서 다시 등록을 해주면 새로운 구름이 등록이 됐고 이제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브러쉬를 이용해서 칠을 해보면 되겠죠. 네. 아까보다 훨씬 더 선명한 느낌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F5번 딱 눌러서 패널에서 필요한 만큼 아까처럼 또 보정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세팅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금 전 세팅한 아이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 버튼 누르시면 이 아이를 그대로 이렇게 등록할 수 있어요. 자, 구름에 대해서 브러쉬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 구름을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구름 이미지 하나만 잘 해놓으면 쓰는 데 큰 문제 없겠죠. 이 자리에다가 아직까지 백그라운드에 들어가겠죠. 백그라운드 내부에다가 자, 클라우드 구름에 대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제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칠을 해줍니다. 어떤 색깔의 칠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그냥 흰색 톤에 약간 회색 톤에 들어간 라인을 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막 칠했어요. 자, 한꺼번에 그냥 제가 여러 개를 쭉 칠하긴 했습니다만 이 구름의 형태도 레이어를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가지 정도의 나눠 가지고 찍으시면 실제 가장 원본에 들어있던 이 이미지처럼 조금 더 입체감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지 않은 것 뿐인 거고요. 어떻게 하냐면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서 이 자체를 드롭 섀도우로 살짝 걸어버리면 반투명한 아이를 기준으로 그림자가 살짝 생겨요. 뭔가 갑자기 입체감이 확 느껴지죠? 자, 꺼볼게요. 끈 거, 긴 거. 끈 거, 긴 거. 자, 이런 느낌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칠해주시면 한 번 더 또 브러쉬로 칠을 해보는 거죠. 이때 효과를 또 똑같이 가져옵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는 컬러까지 한번 입혀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한번 비교해보시고 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손을 대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까처럼 색깔 그대로 했는데 빈 레이어 하나 만들어가지고 빈 레이어를 효과까지 아예 합쳐버렸어요. 빈 레이어로. 빈 레이어를 합쳐버리면은 얘가 줄 수 있는 기능은 뭐냐면 밑에 있는 레이어와의 병합 기능을 이용해서 블렌드를 걸 수 있죠. 블렌드를 걸면 여기 위에 있는 효과에 의해서 구름의 형태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밑에 있는 그림과 배합이 됩니다. 노멀을 했을 때 느낌은 그냥 밋밋한 느낌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느낌과 자연스럽게 처리하려면 효과가 들어가면 효과는 안 먹어요. 제대로 안 먹기 때문에 효과가 아니라 레이어 자체를 블렌드로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식의. 자, 이런 식 효과를 만들어낸 다음에 여기다가 한 번 더 똑같은 다른 아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 일부 좀 지워주는 거죠. 효과를 하나 더 걸어가지고. 그럼 이게 광이 나는 아이가 좀 더 보시는 것처럼 빛과 함께 처리가 됩니다. 약간 이런 식의 효과들을 조금 더 섞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좀 낫겠네요. 자, 이렇게 뭔가 구름을 단순하게 그냥 만드는 것보다는 약간의 조금 입체적인 느낌이 나게끔 처리를 했습니다. 더 꼼꼼하게 하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더 자연스럽게 나오긴 할 겁니다만, 자,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어설픈 건 있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구름 부분을 조금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물에 녹게끔 만들어줘야겠죠. 수증기니까 원래는.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들어있는 요 구름 3개를 그룹 짓겠습니다. 얘부터 Shift 얘까지 그룹을 지은 상태에서 그대로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겠습니다.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이제 다 끝났다고 한다면 그대로 레이어 합친 다음에 쓰셔도 관계는 없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최대한 살려놓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웠어요. 자, 레이어 마스크 씌워서 지우개 툴로 열심히 여러분들은 지우시면 되겠죠. 기본형으로 지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레이어 마스크는 원래 흰색과 검은색만 되면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그라디언트 툴 같은 걸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의 다양한 효과들을 조금 더 느낌 있게끔 처리를 해서 빼주십시오. 이외에 추가적인 보정이나 내용들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직과 느낌이 좀 다르게 살아나죠.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대로 끝내셔도 되는데 달에 조금 사라지는 느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달에서도 마스크를 살짝 씌워가지고 일부 슥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훨씬 더 낫죠? 자, 이제 달까지 배경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코뿔소를 데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코뿔소는 섬 위에 있기 때문에 섬 그림을 하나 가져와야겠죠. 중간중간 자료 꼭 저장하시고요. 섬을 다 필요한 건 아니니까 필요한 만큼만 선을 따오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적당하게, 어차피 사이즈를 줄일 거니까 이렇게 해서 외형만 따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불필요한 거 이제 하나씩 끌게요. 자, 섬을 갖다 놓고 제법 크잖아요. 그러니 컨트롤 T 사이즈 줄이면서, 섬이 이렇게 넓게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얘는 작게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가급적이면 찌그러뜨리는 거 좋아하진 않지만 일부러 의도하는 거니까 상관없겠죠. 그러면서 이 위에 있는 봉우리를 이렇게 높이까지 만들 일이 없으니까, 자, 이 밑에 부분 때문에 키운 거고, 봉우리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웍, 네, 트랜스폼 안에 들어있는 웍을 이용해서 위에 부분만 이렇게 슬쩍 찌그러뜨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봉우리만 낮춰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처리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나머진 테두리 지우시면 되겠죠. 자, 저는 시간상 그냥 마수봉을 할게요. 자, 그럼 섬에 나오겠죠? 자, 되셨나요? 되게 빨리 되신 것 같아요. 자,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니 갖다 쓰셨겠지만, 여러분의 속도가 저보다 빠르실 거예요, 사실은. 자, 이 상태에서, 이 섬 자체의 색깔을 바꾸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요 밑에 있는 것처럼 하시면 되니까, 백그라운드 쪽으로 그냥 끌고 내려오셔도 어느 정도 색감이 먹고요. 아니다, 난 따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얘 자체를 휴 앤 세츄레이션. 자,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에 있는 휴 앤 세츄레이션. 단축키 컨트롤 U입니다. 이제 슬슬 외우셔야겠죠. 얘를 가지고 채도를 낮춰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배경은 파란색빛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컬러라이트를 체크해서 하시면 채도 낮추고 프롬핏으로 살짝 돌려주고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살아나겠죠. 근데 너무 파란빛이 싫다라고 하시면은 기본 형태에서 채도만 슬쩍 낮추고 색감 게이지를 옮기면 자, 일부 색감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휴 앤 세츄레이션에는 마스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잘 건드리면 색감 일부만 따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빨간색만 다른 색깔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던가. 자, 가능하니까 한번 찾아서 추가 변경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이 섬의 느낌을 좀 더 처리를 했고요. 원래는 당연히 번과 닷지를 이용해서 디테일하게 짜야겠지만 자, 시간상 건너뛰고 섬에는 그냥 동동 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림자 넣어줘야죠. 자, 쉽게 갈게요. 그냥 빈 레이어 만들어서 브러쉬 툴로 브러쉬 툴 가지고 아래쪽에 이렇게 그냥 어둡게 칠하세요. 슬쩍. 네. 따라서 그냥 이렇게 칠하십시오. 대신에 물에 반사가 될 수 있게끔 투명도라든가 블렌드 모드를 살짝 걸어 주셔야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일일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레이어 하나 카피했어요. 제가 일부러 얘를 위아래로 뒤집어서
뒤집어졌죠? 자,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에디트. 자, 워브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퍼펫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일단 워브를 해볼게요. 워브로 이렇게 아래쪽에 이런 무늬가 완벽하게 겹치지 않아도 되지만 어느 정도의 느낌이 나오게끔 이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안 맞는 건 영역 잡아서 하시든 퍼펫 요즘 잘 나오니까 퍼펫으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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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적당히 찍어놓고 얘를 이렇게 끌어당겨야죠. 이런 수고를 하셔야 좀 더 이쁘게 나옵니다. 굉장히 귀찮지만. 보세요. 이렇게 하고 어둡게 뺄게요. 자, 그럼 뭐가 돼요? 반사된 돌의 무늬처럼 나오죠. 좀 티가 들라는데 이렇게 깔아놓고 열심히 뭐 하면 될까요? 지우면 돼요. 네,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제품 디자인 쪽에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어떤 상품들을 이제 전시를 딱 했는데 그냥 놓으면 밋밋하잖아요. 밑에 반사판 같은 거 깔아놓은 것처럼 반사돼서 보이게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이건 보여드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예를 들어 우유 광고다. 서울 우유 있으면 그냥 우유만 덩그러니 있으면 사실은 조금 안 이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반사되는 어떤 느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단순하게 이렇게 돼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샘플 이미지가 잘 없네요. 마음에 드는 게. 자, 반사되는 어떤 제품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자, 매트한 느낌도 있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밑에 뭐가 깔려 있죠. 3D로 만드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만약에 포토샵으로 만든다 그러면 해당한 제품이 반사됐을 때 보이는 느낌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처리할 때 많이 씁니다.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면 특히 뭐 쇼핑몰 같은 데 보시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느낌들 많이 연습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어렵다. 그냥 빼도 됩니다. 어둡게. 약간의 퀄리티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엄청 심하지는 않아요. 자, 동일한 요령으로 우리는 코뿔소도 가져와야 됩니다. 안에 들어있는 코뿔소 이미지를 열심히 따셔야겠죠. 자, 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땄다고 하면 적당하게 따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제가 따놓은 거 있어요, 저는. 제가 드렸나? 저 모르겠는데. 패스에 없구나. 자. 이건 제가 따로 드릴게요. 자, 따로 드릴 건데, 재미있는 점은, 자, 일부러 제가 포토샵으로 제가 지금 가져왔거든요. PSD 파일에, 자, 이렇게 패스가 들어있잖아요. 제가 넣은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해서. 이 아이를 JPG로 저장할게요. 자, JPG로 일부러 소스에다가 라이너 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JPG로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반적인 JPG 파일은 그냥 단순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원래 원본이었고 똑같은 걸 제가 카피해서 방금 넣었습니다. 어디 갔죠? 잘못 저장했나? 자, 혹시 모르니까 다시 저장해 볼게요. 파일에서 세이브 해즈.
자, JPG로 저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여기 있습니다. 똑같이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보이시죠? JPG 파일, 원본 PST 파일 상관없이 패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JPG에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펜툴을 열심히 따놓은 거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누군가에게 소스 제공할 때는 해주시면 되게 편하겠죠. 두고 있다는 거를.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뭐 하시면 됩니까? 뭐 영역을 잡아서 카피를 하시든 뭘 하시든 해서 가져오시고, 자, 이미지를 좌우로 뒤집는 것은 플립 호리존털 에디트에 있습니다. 뒤집으시면 되겠죠. 뭐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테니까. 밑에 있는 느낌처럼 빼시려면 똑같이 색감을 회색 톤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깊이감을 더하실 거라면 닷지와 번 이용하는 거. 자, 이건 안 할게요. 그리고 코뿔소에서도 밑에 그림자를 넣으셔야겠죠. 자, 자, 깊이 따지 마시고 그냥 대충 따세요. 대충 따서 가져오시고 준비가 되시면 그 다음 거 제가 바로 할게요. 자, 어느 정도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얼굴 보면 이렇게 따오시면 돼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코뿔소 코만 따오시면 됩니다. 자, 코뿔소 코만 있으면 이제 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뭐 코뿔소 코도 어렵다 빼셔도 됩니다. 자, 별 부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코 있는 부분 일단 건너뛰고, 자,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서, 자, 별 자리에다가 그릴게요. 자, 빈 레이어 하나 만들어 볼게요. 빈 레이어. 아무것도 없는 빈 레이어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자, 그냥 동그라미 하나 작은 거 하나 그냥 그릴게요. 여기 한쪽 모서리에다가 조그맣게 동그라미 하나 그려서 칠할게요. 그냥 이렇게 지울 건데 임시로 그냥 그린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제가 뭘 하나 보세요. 자, 뭘 하나 레이어 스타일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으로. 자, 그러고 나서 아우터 글로우. 그럼 뭐가 돼요? 테두리로 이 그림이 쭉 빛이 퍼져나가죠. 그쵸? 아까 달했던 거랑 똑같죠? 똑같아요. 이때 이 퍼져나가야 되는 빛의 색깔은 작품의 이미지를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약간 노란빛이 살짝 들어가는 게 사실 평균적인 빛이라고 느낌이 좀 많이 받아요. 화이트보다는. 거의 흰색 같은 옐로우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들 거의 빛이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합니다. 자, 이렇게 스크린도 좀 올려주고 자, 이렇게 이제 좀 더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이 동그라미 자체를 제가 이제 일부러 화이트를 줬는데 사실은 조금 어두운 아이를 줄 거예요. 조금 회색 톤이 아니라 다른 색깔로 주긴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어둡게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 안쪽으로 이너 글로우를 하나 넣어줄 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엣지에다가 바깥쪽에 이렇게 빛이 스물스물 들어오게끔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컬러룸 여러분이 바꿀 수도 있긴 하지만 고정으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예 컬러 오버레이에서 직접적으로 색깔을 입력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을 했어요. 자, 제가 지금 이게 뭘 한 거냐면 빛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스타일을 만들어 본 거예요. 빛을 쓰기 위한.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뭘 하시면 되냐면 자, 글로우 썼고요. 색깔 필요하면 색깔 더 씌웠고요. 안쪽에 빛 살짝 들어가게 아까 달처럼 처리했고요. 브러쉬 툴. 내가 칠을 할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브러쉬를 골라요. 뭐 평균 가장 기본형 소프트 라운드 체크하고 사이즈 조절하고 일단은 투명도 원하면 세게 적게 고르시고 색깔 필요 없어요. 저는 컬러 오버레이를 써놨기 때문에 그냥 콕 찍으면 그냥 빛이 돼요. 레이어 자체에 효과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요. 물론 이제 이렇게 문질러도 저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좀 조정은 하기는 해야겠죠. 다시 할까요? 자, 처음부터 빈 레이어를 만들고요. 한쪽 끝에다가 테스트기 하면서 그냥 점 하나 찍으세요.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아무거나 관계없습니다. 점 하나 그냥 툭 찍으세요. 여러분이 칠하고 싶은 형태대로. 뭐 여기다 할까요? 툭 이렇게. 너무 안 보이는군요. 색깔 한번 아무거나. 툭. 자, 그 다음에 이 점이 찍혀있는 누구를? 레이어를 갖다 쓸 거예요. 레이어에서 더블클릭. 레이어 스타일을 건드립니다. 자, 그전엔 이미지가 있는 것이 효과를 냈다면 이번에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미리 세팅을 해놓고 그림을 그리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우터 글로우를 내가 원하는 빛을 만들어줍니다. 투명도 오퍼시티 적용하면 더 차이가 나겠죠. 확대할까요? 자, 투명도와 원하는 색과 사이즈. 이번엔 안쪽 이너 글로우를 선택을 해서 빛이 안쪽으로도 들어가게끔 조정을 해줍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투명도와 내용들이 설정이 되겠죠. 내가 원하는 색깔을 칠할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컬러도 그냥 원하는 대로 바로 반영이 되게끔 해줍니다. 자,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만큼씩 조정을 다 하세요. 자, 이너 글로우, 투명도, 초크, 사이즈. 마음대로 잘 안되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리셋 디폴트라는 걸 한번 누른 다음에 쓰시면 훨씬 쉬워요. 색상 간단하게 입력. 아우터 글로우 바깥쪽으로 빛 처리. 자, 다 되었으면 OK 누릅니다. 이제 이 아이는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지우셔도 되는데 테스트 겸 브러쉬 툴 같은 걸로 콕, 콕, 콕 사이즈 마음대로 조절해 가면서 찍어봅니다. 됐죠? 어차피 저렇게 큰 거 칠할 일은 없으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어느 정도 레이어 설정했으면 나중에도 바꿀 수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자, 컨트롤 A 누르면 영역 전체를 잡을 거 아니에요. 딜리트 누르시면 해당 레이어의 전체에 있던 그림들을 싹 지우겠죠. 지우시란 얘기예요, 그냥. 컨트롤 A 영역 전체 잡아서 딜리트 누르면 레이어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영역의 그림들이 지워지겠죠. 자. 그럼 이제 브러쉬로 칠을 할 건데 칠을 이 코뿔소의 코에서 빛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려면 내가 결을 따라서 하나하나 칠을 해줘야 돼요. 언제 하고 있어요? 저는 직접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좋은 거지만 브러쉬 툴을 F5번 브러쉬 세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몇 번 했어요, 우리. 브러쉬 세팅에서 처음 거 스페이싱을 간격을 조절할 수 있었고 또 쉐입 다이내믹에서 크기를 랜덤으로 설정할 수 있었고 그렇죠? 추가적인 컨트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뭐 페이스 처리한다던가 이렇게 몇 가지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스캐터링을 이용해서 일직선 방향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쓱 이렇게 위아래 퍼뜨려 놓을 수도 있었고 마찬가지 이런 것들도 컨트롤을 조금 더 바꿀 수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카운트를 이렇게 조금씩 더 양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퍼지게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게 뿌릴 수 있죠. 쓱 끝이잖아요.
그냥 문지르면 돼요. 이렇게 뿌려주면 끝이에요. 매우 쉽죠. 사이즈 조금 더 적게, 전체적으로 작게 하려면 조금 작게 한 다음에 그냥 쓱 이렇게 그냥 쓱 한 번씩 문지르기만 하시면 돼요. 끝나요. 너무 쉬워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이 상태에서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쓱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싹 사라지게끔 해준다던가 처리한다던가 반대로 한다던가 효과에 맞춰서 어느 정도만 조금 컨트롤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완전하게 딱 하는 것보다는 약간 은은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효과도 적용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훨씬 더 빨리 먹일 수 있겠죠. 쉽게. 자, 일단 여러분 몸에 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코 자체를 밝게 하는 거 말고 빛이 이렇게 쫙 퍼지는 거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일부러 코 풀서 잠깐 끌게요. 배경도 끌게요. 일부러. 자, 이렇게 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빈 레이어 만들었습니다. 빈 레이어에 영역 툴을 제가 뭐 하나 보세요. 헤더 0입니다. 자, 동그라미 하나 그렸죠. 일부러 타원을 길게 그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브러쉬로 일단 잠깐 칠을 해보겠습니다. 기본형으로 이런 거 말고 기본형 브러쉬로 사이즈를 키워서 자, 칠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끄면 어떻게 돼요? 끝부분이 딱딱하게 났고 싹 사라지게 되죠. 효과. 자, 이걸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약간 팁을 드리자면 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똑같이 영역을 한 번 더 줄 건데 이번엔 페더를 주는 거예요. 페더를 뭐 한 50 이렇게 줍니다. 그럼 뭐예요? 영역 그린 만큼이 약간 뿌옇게 그려지는 거, 칠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현재 영역에서 빼는 거예요. Alt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얇게 남겨놨어요. 아주 얇게 남겨놓고 빼면 그만큼 빠져요. 빠지지만 이 50%안 되는 만큼 뭐예요? 면적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칠해요. 그냥 페인트 통으로 부어버렸어요. 그러면 네, 좀 더 자연스럽게 빠르게 효과를 남길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죠. 내가 일일이 칠하는 게 더 빠를까? 아니면 저렇게 효과를 내가지고 컨트롤 J 카피해가지고 컨트롤 T 자, 슥 조절해가지고 한 번 더 카피해서 쓱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이 아이들을 끝에를 일부 지우면 뭐가 돼요? 이대로 코뿔소에 조금만 더 수정하면 들어가겠죠. 이런 느낌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직접 하나하나 그릴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식의 약간의 요령을 한번 익혀보시라는 게 가장 큰 팁이었어요. 이건 제가 일부러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살짝 보여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느낌 빼기 위해서 빈 레이어에다가 영역 하나 그리시고 이 상태에서 바로 칠을 하셔도 돼요. 바로 브러쉬로 칠을 하셔도 되지만 어설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영역으로 뺍니다. 처음에는 패더 값이 0이었어요. 처음에 패더가 0으로 준 상태에서 만들어내고 뺄 거였으면 빼시고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패더를 조금 주고 적당히 준 상태에서 그만큼 Alt 빼는 거잖아요. 빼는 겁니다. 그리다 잘못 그렸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스페이스 누르면 움직이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스페이스로 맞춰서 마우스 띄면 만들어졌죠. 이러고 나서 페인트 통을 칠하시든 브러쉬 갖고 칠을 하시든 관계없이 네. 어떻게 하시든 간에 칠하시면 된다. 자,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나는 효과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좀 정리가 됐을까요?